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는데요. 뭐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갔죠. 올라갈 수 있었던 동력부터 살펴보면 미증시가 올라갔고 제법 크게 올랐죠. 나스닥이 3%나 올라갔고 그동안에 이제 저항대로 작용했던 게 S&P 500은 3,900, 나스닥은 11,700이었거든요. 이걸 돌파하고 4월 이후에 처음으로 51선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혹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잘 보면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고점마저 높아지면 좀 더 좋은, 더 확실한 어떤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해줬던 재료들이 나쁜 거를 좋은 걸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하는 매니저들 대상으로 하는 설문이죠. 이 설문은 되게 내용은 나빠요. 그러니까 향후 글로벌 경제가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쁠 것 같아. 이게 밑으로 갈수록 나쁘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역대 최대치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비중도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 9.11 테러 때 이후에 현금 비중이 가장 높은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두고 오히려 항복선언이다. 그만큼 주식을 많이 팔았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어둡게 보니까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할 여유가 커진 거 아닌가? 그리고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미국 기업들 실적도 보니까 뭐 경기 침체라더니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수요가 되니까 실적도 예상보다 잘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반등할 공간은 좀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미증시가 반등을 했고 여기에 이제 우리 증시도 일부 좀 화답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나온 뉴스들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계속 공급을 할까? 21일까지 가스관 점검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과연 공급을 할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공급을 할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려졌죠. 물론 그대로 재개를 할 건지 아니면 한 반 정도 줄어서 재개를 할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공급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라도 유럽이 가스 조달을 못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경기 침체 간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좀 완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곡물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수출을 위해서 이제 좀 딜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내용들도 좀 나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공매도 청산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공매도가 청산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서 오늘 미증시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공매도가 센 종목들일수록 많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됐다는 얘기는 이제 더 안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투자들이 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에 이제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건 올라가긴 했지만 그 올라가는 폭이 좀 제한됐잖아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상승폭이 이제 이전 고점, 그러니까 4월 이후에 이전 고점을 다음 반등에서 돌파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2420 이전 고점 앞두고서 이번에도 저기까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투자들이 있었을 거고,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SK 하이닉스 차트인데 SK 하이닉스를 보면 이 61선 저항으로 3월 이후에 계속해서 작용을 했거든요. 61선 가면 이제 거기서 맞고 떨어지거나 그 근처 가면 밀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오늘 이틀을 연속해서 61선에서 이건 삼성전자도 근처 가면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가 다 어떤 저항대 아닌가? 이거 돌파하려면 악재 완화보다 호재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아쉽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조금 위안이 되자면 우선 하이닉스가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던 추세에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그 추세를 좀 바꾸는 듯한 움직임이 있었고,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분봉 차트인데 분봉에서 보면 저항대 돌파하고 그 선이 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하이닉스가 여기서 밀리지 않고 좀 버텨내 준다라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같이 남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안에 밀리지 않고 재차 밀고 올라가면 돼요.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이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에서는 좀 아쉬운 게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까지 돌아섰으면 2월 이후에 처음으로 5일 연속 순매수가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매수를 안 했죠. 코스닥은 이제 거의 이제 중립 정도의 어떤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좀 확실하게 돌아서지는 않았는데 이제 업적으로 오늘 삼성전자를 1,900억을 팔았거든요. 삼성전자 빼고 나면 실제로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매도했고 하이닉스는 샀다. 그 다음에 SDI, LG화학을 또 샀잖아요. 모비스 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관되게 사는 업종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그러니까 이쪽은 비교적 좀 일관되게 사는 편인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돌리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업종 내에서도 이제 사는 종목과 쉬는 종목이 좀 갈리고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 순매수 상위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는 계속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가려는 건지 뭐 일시적으로 뭐 쇼커버라든가 단기성 매수가 들어온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세 업종이 돌아가고 있는 거는 좀 특징적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이슈를 보면 가스 공급이 이제 재개된다라는 기대로 올랐는데 이게 진짜 사실은 공급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로화가 여기에 이제 미국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 폭을 0.25가 아니라 0.5로 할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달러 대 유로가 1대1 밑으로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유로화가 튕겨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가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로화의 어떤 움직임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2,420이 이번 반등의 끝이 될 거냐. 그러니까 4월 이후에 워낙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오늘 일단 2,400 근처에서 거래 대금이 증가된 건 좋은데 거래 대금 증가하면서도 2,400 위로 마감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치고받고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치고받고 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2,400 이상에서 마감하는 날이 단기에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는지 여부. 그 다음에 양장, 코스피는 110, 코스닥은 120대 정도 되는데 ADR이 되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그 종목별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압도적인 날이 연속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업종별 종목별 수급을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오늘 움직인 거는 뭐 여러 종목들이 갔는데 뭐 화장품,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다음에 이제 증권 금융주들이 움직였는데, 뭐, 제가 뭐, 요 구도는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슈에 반응한 종목들이 좀 있어서 요 구도에다가 뭐 계속 말씀드리면 전차가 교대로 계속 들어가 줘야 된다.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한 2%, 초반에 4% 올랐다가 이제 그 정도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교차로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교차로 들어와 주면 시장은 조금 더 안심이 되는데, 수급이 좋아야 돼요. 어쨌든 이제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2,420이 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차트가 좀 돌아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글렌코어 주가하고 이제 미국의 물가하고 좀 방향이 비슷하게 갔다. 이런 어떤 차트가 돌았거든요. 근데 이제 글렌코어라는 기업, 이 글렌에서 글렌이 그 글로벌 에너지의 어떤 약자가 들어가서 이제 그 회사 이름 안에 글렌코어라고 붙여 있거든요. 이 회사가 납, 구리, 아연, 뭐 이런 걸 갖다 채굴 하고 또 중개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45에서 품목별 한 60%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원자재계 뭐 마피아 뭐 이렇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거칠게 표현하면 그런 기업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뭐 석유 예를 들어서 뭐 카메룬인가 뭐 거기 어디 석유 회사 지분도 가지고 있고 러시아 관련해서 또 지분이 있고 하여튼 뭐 되게 에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라 원자재 관련해서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에서 대번 에너지가 고점 대비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인플레이션 피크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물가가 빠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유가가 스물스물 또 $100 넘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WTI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 이제 WTI가 $100 밑으로 내려가서 좀 빠져주면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자금을 푸시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 위로 다시 올라가면 이런 차트 또 싹 없어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국제유가의 추이, 그다음에 환율 좀 계속해서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인 내용이나 자세한 거는 제가 또 추가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